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 19분입니다. 내일 저녁에도 영상이나 글 한 편 올려볼게요. 어젯밤 미국 증시 마감과 한국 증시 마감 살펴볼게요. 미국 증시 급락했습니다. 그죠? 낙폭이 컸어요.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이 나타났겠죠. 하락 종목 수도 많고 이랬습니다. 빅테크들의 낙폭이 좀 눈에 띕니다. 이렇게 이 지도가 새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하락한 종목들이 많고 낙폭도 크고 이런 모습들이었죠.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진 거는 트럼프의 관세 이슈와 경제지표 부진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거죠. 그죠? 구체적으로 경제지표는 어떤 게 나왔냐면은 제조업 PMI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그 가격, 프라이스, 물가 관련된 지표가 나왔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나왔죠. 제조업 지표는 예상을 하회했고 프라이시스, 그러니까 물가 관련된 지표는 높게 나왔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좀 자극했을 만합니다. 거기다가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와 관련된 섬뜩한 발언들을 이어나가니까 증시가 좀 많이 빠졌겠죠. 그래서 어젯밤 보시면은 채권의 랠리, 30년물 국채 선물 보고 계십니다. 미국. 채권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 주식이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도 이에 영향을 다 같이 받는 모습입니다. 한동안 좀 잘 버텼던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어젯밤의 충격은 좀 컸던 것 같아요. 미국이 빠지면서 지금 현재 그렇게 강하던 유럽도 오래간만에 2% 가까운 낙폭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오늘 일본 증시도 좀 많이 빠졌고 중국은 좀 잘 버티긴 했네요. 그죠? 한국도 잘 선방하긴 했는데 아무튼 장 초반에 낙폭이 좀 크긴 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계 증시가 오래간만에 같이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여튼 미국 증시가 지금 한 번 더 빠지고 있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딱히 생각을 바꾼 것은 없고 지금 이것은 일단 상승 중 눌림으로 보긴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지금 계속해서 어떤 미국 증시를 대장으로 해서 세계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오래간만에 한 번 빠진 겁니다. 한 번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았죠. 단기 바닥이. 한 번 빠지고 있는 중이고 한 번은 괜찮다 이거예요. 다음번에 어딘가에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때 여기에서 이제 이 지난번 고점을 높이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 번 빠지는 거 정도는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정석적인 전략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미국 증시나 세계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리들을 지금 조금씩 깨고 있거든요. 조금씩 깨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라서 매수 포인트를 어떤 매수의 기회를 기다리고 매수 대응하는 게 맞긴 맞는데 기대는 크게 하면 안 되겠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강한 매도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도 얘가 이 고점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일단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은 좀 살짝 깔고 가야 됩니다. 일단 그런 생각은 깔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눌림시 매수가 맞다. 다음번에 올라왔을 때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우리가 좀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지금 아주 강한 어떤 건강한 상승 추세를 워낙 강한 상승 추세를 갖고 있어가지고 근데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쉽게 얘가 아래쪽으로 확 이제 추세적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사실 좀 어려움이 좀 많이 그런 생각을 하기도 좀 어렵긴 합니다. 하여튼 지금 당장은 일단 계속해서 긍정론을 일단 가지고 가자고요. 이게 정석입니다. 긍정론을 갖고 가는 게요. 다음번에 어디선가 반등을 해서 올라올 건데 어디선가 올라와서 이제 못 올라가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생각을 하든지 그렇게 해보자고요. 지금까지는 일단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미국 경제 둔화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게 좀 더 자극을 받을 수 있긴 해요. 금리 인하한다라고 하면 또 사실 주식시장에 또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그런 것만 아니라면요. 하여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강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게 사실 고금리 강달러 우려인데 고금리 강달러 우려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좀 될 수가 있어서 사실 지금 채권 시장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죠. 채권 시장이 좀 훈훈합니다. 그러면서 고금리가 많이 해소가 됐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채권이 대폭등만 아니라면 여기서 갑자기 심각한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채권이 이렇게 막 급등하는 것만 아니라면 사실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오는 거는 이 중기적 차원에서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나 저런 측면에서 보나 하여튼 이야기가 좀 샜는데
하여튼 주식시장에 대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자.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다 이겁니다. 다음번에 올라갔을 때 전고점을 못 넘으면 그럼 이제 그때는 좀 이제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눌림시 매수, 아직은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보자. 요게 일단 정석이라고 한번 좀 강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장이 확실히 좀 바뀌고 있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그죠? 이 예전에 주도주들이 좀 힘을 잃었어요. 확실히 보면요. 뭐 대표적으로 뭐 힘을 잃은 게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미국 반도체가 좀 힘을 잃었죠. 이 반도체 지수 추종하는 뭐 그런 ETF입니다. 210이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210을 붕괴시키고 지금 현재 201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막 대폭락이 시작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분명히 이제 매도 압력이 분명히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서서히.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와 매도 세력이 힘을 팽팽하게 놓고 싸우고 있었다면은 지금은 뭐죠? 지금은 이제 매도 세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추가 좀 기운 거예요. 추가 좀 기울었지 그렇다고 당장 대폭락한다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건 또 지켜봐야죠. 그죠? 이 가만 보시면 반도체는 여기가 정말 어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마지막 지지선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약한 친구들도 있다. 210이 붕괴된 이상 어쨌든 당분간 반도체의 좋은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맛이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그죠? 하여튼 반도체를 지켜봤는데 이 뭐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이 미국 증시가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나스닥인데 이 중장기적인 건강 상태가 아직까지 좋아요. 이렇게 그죠? 아직까지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비교적 이 정도면 좋은 거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정도면 사실 상승 탄력이 둔화된 정도라고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 와중에 이제 조금씩 이제 지수의 탄력이 많이 죽다 보니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약해서 뒤처지는 친구들도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좀 지금까지 못 나가던 친구들이 좀 선전하던 친구들이 못 나가는 그런 순환매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으니 예전과 같은 강세장은 아니니 좀 스마트한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 그런 게 좀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긴 되겠죠. 그죠? 예전 같으면은 뭐 지수와 관련된 대형주를 사면 무조건 뭐 좋다였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나스닥 지수라든가 큰 지수들이 대형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무조건 이런 대형주를 추종하거나 지수를 추종하면은 재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형주가 비실비실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이 전반적인 시장의 건강 상황 자체는 그럭저럭 기초 체력이 좋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좀 소외되던 친구들이 좀 움직이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 이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무엇을 이제 매수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많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언제나 뭐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정석적인 것보다 강한 거를 매수하는 거죠. 매도는 약한 거를 매도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잘 보셔서 강한 친구가 누군지를 잘 찾아보셔서 강한 친구들을 매수하는 게 맞겠습니다. 전반적인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고요. 지난주의 영상에서도 뭐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저는, 이번 상승 중, 이걸 이제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정이, 일단 거의 끝나간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어요. 이 정도쯤이면 거의 다 와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직 진정한 단기 바닥은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쯤이면 일단 거의 다 오지 않았을까라는 일단 그런 막연한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난번에 이런 거래량이 많이 급증하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S&P 지수인데 강한 낙폭과 함께 이렇게 거래량이 좀 확대되는 이런 순간들이 보통 단기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좀 많긴 많거든요. 하여튼 이 정도 부근이면은 거의 바닥에 근접하거나 아니면 빠져봐야 한 번쯤 더 빠지거나 그 정도가 아닐까라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이 확인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정도 레벨에서 빠져봐야 한 번쯤 더 빠지고 말지 않겠느냐, 그 정도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채권과 주식이 좀 반대로 가고 있다고요, 그죠? 미국 경제가 안 좋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채권 쪽으로 돈이 쏠리고 주식에선 돈이 빠져나가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게 30년물 선물인데, 30년물 국채인데, 얘가 좀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30년물 지금 국채 선물도, 여기 이런 자리, 지난번 여기죠? 이 자리가 어떤 직전 고점으로서 어떤 의미 있는 저항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론 아직 저항에 터치하진 않았어요. 조금 더 채권이 움직일 수는 있겠, 좀 더 오를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이 정도 가격이면은 일단 채권도 저항권이니 채권의 이런 기록적인 채권의 이런 시원한 상승도 이 정도면은 뭐 일단락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가 채권도 만약 이 자리 여기가 어떤 직전 고점이라 말씀드렸죠. 여기서 다 와서 얘가 채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라면은 그것은 또 주식시장에 또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채권은 뭐다? 지금은 중장기적인 바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죠? 금리가 어디가 고점인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바닥을 검증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다? 지금 당장은 채권이 막 대폭등을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지금 채권이 30년물 국채 선물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쭉쭉쭉쭉 빠져오다가 하락이 둔화가 됐죠. 지금 이쪽 구간에서. 이거 뭐 하는 거다? 이게 중장기적인 바닥을 검증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그죠? 지금 바닥을 검증하는 과정 중이고, 얘가 폭발적인 이런 힘을 보여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언젠가 이제 채권이 이렇게 폭발적인 힘을 보여주게 될 때가 되면 주식시장은 박살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채권 시장의 상황을 봐서라도 그렇고, 주식시장의 상황을 봐서라도 그렇고, 이래저래 어쨌든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한 순간은 아닐 수 있다. 주식시장 아직까지 뭐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된 거지, 아직까지 중장기적인 어떤 이런 뭐 상승 추세 이런 거는 괜찮다라고 보는 게 이 정석적인 관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인데 사실 좀 좀 많이 단기적인 모양이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작년 7월 달에 만들어 놓은 이 고점 자리가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지금 이 자리 뭐 29,000에다 제가 지난번에 선을 그어놨는데 넥라인이죠. 넥라인.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치면 목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머리와 몸통을 이어주는 목에 해당하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를 지금 깨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를 지금 강하게 깨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한번 확인했다 다시 한번 강하게 붕괴시켰습니다. 강한 저항임을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음번에 얘가 또다시 상승을 하더라도, 다음번에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 이제 전고점 여기를 강하게 넘어갈 거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일단 당장은 뭐다? 당장은 지난번에 어떤 강력했던 이런 상승 추세, 어떤 이런 상승의 기울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눌림지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다음번에 얘가 어딘가까지 올라왔을 때 어딘가를 넘지 못한다면 그럼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고요. 근데 분명히 이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 선, 여기는 이런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꾸 나스닥의 상승의 기울기가 둔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 별로 좋지는 않은 신호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급한 기울기로 나스닥의 상승을 추세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맞긴 맞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터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야, 이거 상승이 많이 둔화됐구나 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게 크게 위험한 때다라고 그렇게 경계할 때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금 보시는 건 S&P입니다. S&P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나스닥보다 좀 더 강하긴 해요. 좀 전에 봤을 때 나스닥은 그 넥라인, 목을 붕괴시킨 거죠. 그죠? 목이 꺾인 겁니다. 근데 S&P의 넥라인은 어딜까요? 여기 이런 자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7월, 비슷하네요. 그죠? 차트상으로. 7월 16일, 17일, 이때 고점 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여유 있죠? 네, 아직까지 머리를 꼿꼿이 들고 있기는 있는 겁니다. 다만 상승 탄력이 좀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나스닥과 S&P를 보면은 이 나스닥이 어떤 측면에서 지금 더 격하게 처지고 있는 겁니다. S&P보다 더 격하게 안 좋은 거죠. 기술주가 좀 격하게 처지고 있고, 그렇지만 기술주 말고 S&P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거는, S&P가 이렇게 목을 빳빳이 들고 있다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종목들이 좀 받쳐주고 있는 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럭저럭 지금 빅테크가 좀 약한 거지, 다른 종목들은 또 그럭저럭 또 버티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중소형주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러셀 지수입니다. 러셀 지수는 뭐 심각하죠?
저점이 명확하게 낮아지고 고점이 명확하게 낮아지고 가장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 하여튼 이런 중소형주는 아니고 그렇다고 이 빅테크도 아니고 그것이 아닌 뭐 다른 무엇인가가 지금 괜찮으니까 미국 증시는 S&P 지수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겁니다. 그죠? 하여튼 아직까지 시장 자체는 그럭저럭 괜찮다. 채권이 막 랠리를 펼치는 그런 순간이 되면 주식시장이 위험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니니까 그죠?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관점을 좀 유지해보자 이런 겁니다. 하여튼 근데 미국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니까 뭐 원자재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고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좀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해봤고요. 한국 증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한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일단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어떤 미국이나 이런 세계의 흐름과 좀 분명히 다르긴 하잖아요. 먼저 엄청나게 얻어맞았습니다. 매를 엄청나게 얻어맞고 코스피는 이제서야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이니까 한번 쾅 하고 자빠진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코스피 같은 이런 사실 어떤 좀 저렴한 이런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특별히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거를 갑자기 저점을 붕괴시키면서 계속해서 폭락이 막 진행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있는 저점 이런 게 막 깨지면서 다시 막 엄청난 추세적 하락이 시작되기는 좀 더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이 코스피는 지난번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말 연초에 어느 정도 지지력을 좀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일단 괜찮다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상승 탄력이 너무 좀 답답하죠. 너무 느리죠. 지금 큰 시세를 기대할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사실상 이제 아직도 바닥을 또 검증하고 있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한 구간이에요. 근데 이제 반면에 그래도 코스닥은 괜찮죠. 코스닥은 분명히 어떤 지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런 하락 추세선을, 이런 빨간색 이런 하락 추세선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지가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선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코스닥 이런 거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래저래 한국 증시는 아직까지는 당장 큰일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물론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만은 한국 증시는 하여튼 남들과 다르게 먼저 연말 연초에 계속 얻어맞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요. 삼성전자 이런 것도 그렇고 삼성전자 같은 것도 지난 하락을 분명히 극복을 하긴 했어요. 더 이상 이제 아래쪽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삼성전자 이런 거. 대신에 이제서야 바닥을 확인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역배열 종목들의 큰 상승 탄력을 기대하는 거는 욕심입니다. 그죠? 오늘 2차전지 친구들 특히 막 난리가 났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5% 넘게 폭락을 하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폭락하고 삼성 SDI 이런 것 2차전지들 하여튼 대표적으로 역배열인 친구들이 2차전지들인데 이런 친구들 바닥 확인 중이었습니다. 그죠? 바닥 확인 중인 친구들은 이런 시장의 쇼크에 크게 민감할 겁니다.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하여튼 지금 시장에서 명확하게 가장 강한 거는 역시 코스닥에 있는 대형 제약 바이오죠. 그죠? 알테오젠이니 하여튼 여기 있는 이 시가총액 대형주들에 속한 파마 리서치니 코오롱 티슈즈니 하여튼 여기 보이는 이런 이 제약 바이오 이런 친구들이 지금 하여튼 코스닥 지수를 강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가장 강하니까 아마 저금리 요즘 이 고금리가 좀 해결이 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고금리가 해결이 되고 있다 보니 유동성 유동성 파티를 제약바이오 같은 걸로 좀 한국이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좀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하락장이라 갖고 특별히 그렇게 좋은 종목 찾기가 좀 어렵죠. 하여튼 요즘에 제약바이오는 엄청나게 강해요. 지금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알테오젠 같은 걸 한번 보자고요.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등이잖아요. 보시면 이게 전혀 지금 지수의 흐름과 다르다고요. 그죠?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의 흐름과 다릅니다. 얘 지금 기간 조정 중이에요. 기간 조정도 언제 올라가냐 이게 지금 시간 문제, 거의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코스닥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굉장히 좀 아직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다른 나라들 흐름 좀 간단하게 좀 보자면은 지금 보시는 건 유럽 증시죠. 독일 증시인데 이거 하여튼 매우 강합니다. 별로 차트에 흠집도 안 났죠.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거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죠.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고요. 뭐 다만 이제 조금씩 처지는 증시들이 나타나긴 합니다. 일본 증시, 그죠? 지난 어떤 박스권의 어떤 중요한 하단 자리를 붕괴시켜서 아래쪽으로 조정 혹은 뭐 하락이 좀 가속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중국 증시 흐름 양호합니다. 그죠? 맨날 관세를 때린다, 트럼프와 안 좋은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냥 그럭저럭 흐름이 괜찮습니다. 중요한 자리, 지켜야 될 자리 잘 지키고 있고 답답한 흐름. 그래서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하여튼 뭐 세계 증시 흐름이 뭐 그다지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거 좀 참고적으로 좀 보자면은 그죠? 역시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 뭐 이러면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비트코인도 지금 이제 분위기 좀 안 좋긴 한데 사실 그렇게 막 낙폭이 지금까지 이렇게 올랐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흐름들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사실 막 그렇게 막 비트코인이 막 확 처지고 지금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뭐 잘 버티고 있고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이 뭐 위험자산 입장에서 그렇게 큰 위험한 순간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막 맨날 트럼프가 안 좋은 소리하고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분위기가 좀 안 좋을 수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뭐 위험자산들의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좀 훈훈함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위험에 관련된 그런 경계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아직은 눌림시 매수,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